기억해야 할 선비. 담배를 피다 실화를 한 것인가, 아니면 분신 자살을 한 것인가. 김상용. 우의정을 지낸 김상용은 병자호란 당시 왕족을 호위해 강화도로 피란했다 강화성이 함락되자 자결한 최고위 관리였는데 인조 15년 1월 남문 두각에 올라가 화약을 장치한 뒤 좌우를 물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13살짜리 어린 손자 김수전과 종 한 명도 따라 죽었는데 그는 선조 15년인 1582년에 진사가 되고 선조 23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 예문관 검열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란했다가 양호 채찰사 정철의 종사관이 되어 왜군 토벌과 명나라 군사 접대로 공을 세워 1598년 생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 뒤 왕의 측근으로 전란 중에 여러 사물을 보필했으며 성절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고 1601년 대사관이 되었으나 북인의 배척을 받아 정주목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이후 지방관을 전전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1608년에 잠시 한성의윤, 도승지를 지낸 뒤 계속 한직에 머물렀는데 폐모론이 일어나자 반대해 벼슬을 버리고 원주로 거처를 옮겨 화를 피했습니다. 인조반정 후 판돈 영부사에 기용되었고 병조, 예조, 이조의 판서를 역임했으며 정묘호란 때는 유도대장으로 서울을 지켰는데 1632년 70이 넘은 나이로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늙었다는 이유로 바로 사퇴했습니다. 이이와 성운의 제자인 그는 시와 글씨에 뛰어났고 판서를 역임한 김상원의 형인데 정치적으로는 서인에 속했지만 인조 초에 서인이 노서와 소서로 갈리자 노서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될 때 김상용은 적병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새벽에 복림대군을 따라 나루터에 갔는데 적의 배가 건너오는데 막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일이 글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0월 2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1637년 명 숭정 10년 동영이 신익성에 김상용을 절개를 논한 차자. 또 강도가 패하기 전에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배를 갖추어 급할 때에 대비하기를 권한 사람이 있는데 김상용이 한숨 지으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포위되어 안위를 알 수 없고 종사와 원손이 다 여기에 있으니 만일 불행하게 되면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였고 죽던 날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명을 받아 일을 맡은 사람은 적당하게 선처해야 하거니와 나처럼 늙고 병든 자는 한 번 죽음을 결행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남문에 가서 자결했는데 그가 자결한 직후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서 타 죽었다는 등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몇 달 뒤인 인조 15년인 1637년 10월에 그의 아들 김광원과 김광현 등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아버지의 죽음이 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상용이 자결하기 직전에 함께 있던 대신들이 나중에 조문하러 와서 그가 남문에서 자결했다는 말을 했으니 이것으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저리를 지켜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서 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 담배를 싫어해 입에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죽고 사는 일이 닥쳤을 때 싫어하던 물건을 가까이 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벗어 하인에게 준 것은 자결할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으며 성의 분노에 이르렀을 때 적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고는 화약 옆에 다가앉은 사람을 물러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종을 불러서 불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종이 머뭇거리면서 받치지 않자 거짓으로 말하기를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빨리 가져오너라 해서 하인이 불을 받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손 김수전이 옆에 있었는데 김상용이 종을 돌아보며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라 했으나 수전이 그를 껴안으면서 나도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습니다라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화약 가운데에 불을 던지자 새참 불꽃이 갑자기 일어 문루와 함께 날아갔는데 김상용의 아들들은 일이 이렇게 되어 누군가 김상용이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서 죽었다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김상용이 솔직하게 불을 가져오너라. 내 스스로 불살라 죽으려 한다라고 했다면 누가 시키는 대로 따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용이 자결한 직후 인조가 내린 제문을 보면 그가 스스로 타 죽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자결이 거짓이라는 등의 언급이 있었는데 인조도 처음에는 김상용의 자결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0월 2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1637년 명 숭정 10년 김상용의 아들 김광한, 김광영 등의 아비 죽음의 실상에 대한 상소문. 일전에 신들이 보건대 사제의 제문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 죽은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분부가 있었고
이어서 거짓이라는 등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1월 같은 밝은 지혜로도 이르지 못하는 바가 있겠지만 신의 아비가 자결한 것을 분명하지 않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고 나이가 80에 가까웠으므로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으면 소원은 끝납니다. 어찌 죽은 뒤에 명예를 위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칭찬하여 총애하더라도 신의 아비가 바라는 것이 아니며 억제하여 버려두더라도 신하의 아비가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서 지극히 원통한 것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감히 바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감히 임금에게 스스로 멀어질 수 없으므로 그 실상을 통촉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아버지 일은 같이 타 죽은 자가 매우 많으므로 내가 이것을 의심하여 감히 가벼이 허락하지 못하였다. 경들의 말은 이제 이러하더라도 사체가 매우 중대하니 해조를 시켜 사문하여 처치하겠다 하고 이어서 그 소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아뢰기를 김상용의 일은 강도 유수윤이지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였고 신들도 별난에 임하여 분사하여 저리가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표할 종류로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제 하교가 이러하시니 다시 강도의 공문을 보내어 명백히 살펴서 아뢰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당시 강화도에 있던 대신과 종친들에게 물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신주를 모시는 책임을 맡고 강화도에 있었던 영중추부사 윤방은 그가 자결한 것을 믿고 그 사이에 의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종친인 회흥군 이덕안과 진원군 이세원도 남문에서 불이 나 세찬 불꽃이 하늘에 치솟으면서 문누와 함께 날아갔으므로 황급히 달아났는데 전하는 자가 김정승이 스스로 분사했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 들어갔던 대신과 종친들의 말을 모두 들어본 예조에서는 김광환 등이 아버지를 위해 억울함을 하소연한 상소는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상룡이 자결한 후 한때 그 죽음을 둘러싸고 스스로 분신한 것이 아니라 실화 때문이라는 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여러 대신과 종친의 변호로 결국 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정명훈을 세워주고 문충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영조 34년인 1758년에는 영의정을 추증했고 강화도 사람들은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충렬사라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선비는 담배를 피다 실화를 한 것인가 아니면 분신 자살을 한 것인가 김상룡이었습니다.